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높은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조용해지며 그 외침이 향하는 곳을 바라봤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호텔의 베테랑 접수 담당자로 알려진 이지혜였고,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배우 문가영이었다. 저기요,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뒤에서 어느 중년 남성이 낮게 탄식하자 곁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쉿, 저 사람 호텔 직원이잖아요. 괜히 끼어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로비 한가운데를 가르고 선 그녀들의 대치는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보안요원, 이 손님을 당장 로비 밖으로 모시고 나가주세요. 이지혜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순간 문가영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마치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주저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도 곧 결심한 듯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약도 했고 절차대로 안내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저만 계속 무시하시는 거죠?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난처함이 섞여 있었다. 누군지 몰라도 VIP 라운지나 특별 서비스를 요구하시려거든 적합한 등급의 예약증이나 회원 카드를 제시하세 없으시면 일반 손님들 줄에 다시 서야 합니다. 이지혜는 목소리를 낮추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제가 왜 굳이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지. 로비는 일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모두가 느끼는 불편함. 그 분위기가 마치 피부에 와 닿듯 무겁게 깔렸다. 사람들은 속으로 저 유명한 문과영을 저렇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의아해하며 웅성거렸다.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직원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서로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무슨 일이죠? 한참 떨어진 곳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문가영을 알아본 듯한 젊은 여성 팬이 살짝 다가오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한 남성이 작게 대답했다. 직원이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문제됐어요. 저기 저분이 배우 문가영 씨 아닙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저분 가끔 TV에서 봤는데 지금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그러자 첫 번째 여성이 고개를 돌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아니, 이 호텔은 원래 그렇게 유명한 스타들을 반기지 않나요? 옆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진 않은데 저 접수 담당자가 좀 유명하죠. 까다롭고 자기 권한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사람들의 속삭임은 곧 이 상황 정말 계속 지켜봐야 하나 라는 생각을 품게 했다. 어떤 이들은 스릴을 느끼는 눈빛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 나서서 이걸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에 잠겨 있었다. 분명 이 이야기는 한참 더 진행될 것이고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졌다. 아니, 이게 정말 공정한 대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약 시간에 맞춰 왔고 방도 이미 결제 완료였어요. 문가영이 울컥한 목소리로 항의하자 이지혜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그렇게 유명한 배우라면 특별 등급이나 호텔 회원권 정도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없이 남들처럼 줄 서 있다고 해서 VIP 혜택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VIP 혜택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요. 문가영은 애써 진정하려 하면서도 억울함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쳐다봤다. 저도 똑같은 고객이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 여성이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유명인이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기본 아냐? 이 호텔 다신 안 올까 봐. 그러자 다른 사람이 곁에서 속삭였다. 근데 이 호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5성급이라던데요. 평판 망치면 큰 문제 될 텐데. 한편 호텔 로비에 깔린 분위기는 점점 더 살얼음판처럼 변해갔다. 보안 요원들이 살짝 다가와 상황을 살피고 이지혜가 손짓으로 지시하자 언제든지 끌어낼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더욱 웅성댔다. 아니, 기사라도 찍힐까봐 걱정되지 않나요? 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의 친구가 곧바로 대꾸했다.
무슨 기사요?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촬영 중인데 곧 인터넷에 퍼질지도 몰라요. 흥분된 목소리들이 오가며 사건은 점점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다. 문가영은 마치 결심한 듯 어깨를 펴고 이지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이 상황 정말로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 제기하겠어요. 그러자 이지혜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마음대로 하세 규정은 규정이고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대체 이 호텔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그리고 왜 이토록 강경한 태도가 지속되는지. 일부는 SNS로 생중계를 시작했고 어떤 이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 여기 와봐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며 소식을 전했다. 우리 조금 뒤에 이 상황 어떻게 해결될지 볼까요? 곧 로비 매니저가 오지 않겠어요. 한 중년 여성 손님이 남편에게 귓속말하자 남편은 못마땅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까지 지켜보자.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도 나서야지. 지금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렇게 호텔 로비는 온통 갈등과 호기심이 섞여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지금부터 안내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직원의 방송이 사람들의 시선을 잠시 돌렸다. 15분 후에 2층 연회장에서 업계 리더들을 위한 미팅이 시작될 예정 기오니 해당 초청장을 가진 분들은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연인지 타이밍이 묘하게도 이 복잡한 상황 속에 또 다른 이벤트가 겹쳤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웅성거리며 자신들의 목적지를 확인했고 그중 일부가 2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 이지혜와 문가영 사이에 흐르는 살벌한 공기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매니저는 언제 오나요? 한 참견하기 좋아 보이는 노년 여성 손님이 다급하게 묻자 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곧 오실 겁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너무 소란은 피우지 말아 주세요. 이게 소란이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젊은 남성이 발끈했다. 이건 부당함에 대한 항의지 소란이 아니죠. 저분 문가영이 억울해 보이는데 호텔 측에서 나서서 제대로 된 설명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호텔 입장에선 지금 사태를 그냥 덮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다들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여성이 힘주어 동의했다. 인터넷에 퍼지면 큰 파장이 생길 거예요. 저는 이 호텔 좋아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곧이어 긴장 속에서 매니저가 등장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현욱 매니저는 이미 기사를 접한 듯 다소 당황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인지 제가 알아보고 조치하겠습. 모두 진정해 주세요. 매니저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 저는 예약 시간에 맞춰 왔고 정상적으로 체크인을 하려 했을 뿐입니. 그런데 이분이 문가영이 침착하게 사정을 설명하자 이지혜가 바로 끼어들었다. VIP 등급이라고 주장도 안 하고 본인 소개도 제대로 안 했고 규정상 특별 대우가 필요한 인물인지 알 길도 없었습. 저는 단지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고요.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다. 매니저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근데 문가영 씨 맞으시죠? 저희가 사전에 예약 내역을 확인했을 때 문 씨 성함으로 VIP 스위트가 결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 혹시 예약 담당 쪽에서 무슨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하고 살폈다. 글쎄요, 예약 목록이 잘못되었나 보죠. 이지혜가 씁쓸하게 내뱉었다. 저는 VIP 예약 명단에서 그분의 이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일반 줄에 서 계시는 분인 줄 알았고. 문가영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손을 가슴 위에 올렸다. 제가 계속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도 접수 담당자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손님이 다 처리된 뒤에야 겨우 제 차례가 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제 예약이 없다고 하셨고요. 그러자 매니저는 당혹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건 완전히 우리 호텔의 실수 같네요. 죄송합니 제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사과했다. 그러나 이지혜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풀지 않은 채 뒤로 물러섰다. 가영 씨, 여기 이 로비에서 이렇게 불편 겪게 한 건 저희가 명백히 잘못했으 보상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테니 일단 다른 손님들 보는 앞에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거듭 사과하며 자세를 낮추자
문가영은 한숨을 쉰 뒤 천천히 대답했다. 조습하지만 아시죠? 이런 식의 차별적인 태도가 저 하나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이미 영상도 찍혔고 온라인에서 퍼지면 호텔 이미지에 타격이 갈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음 내부적으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관련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이지혜를 곁눈질하며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지혜 씨, 일단 가영 씨께 사과부터 하세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전 단지 규정을 지킨 것뿐인데. 이지혜가 눈을 흘기며 대답했다. 이에 매니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호텔에 규정이 있다 해도 손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 특히 확실한 예약 기록을 확인하기 전까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건 지나쳤어요. 그 말을 들은 이지혜는 불쾌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인지하고 마지못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문가영 씨, 죄송합니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다. 오해라니요. 아까 분명히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옆에서 한 방청객이 못마땅한 목소리로 지적하자 이지혜는 눈을 흘기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려는 순간 매니저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일단 문가영 씨께서 예약하신 스위트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 이후에 저희 호텔 측에서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드리겠습. 다른 손님들께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자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진정하는 듯 보였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래도 최소한 확실한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고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물론입니 저희가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가영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내부 직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걸 진행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명인이시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부당함을 겪으신 사례자로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반신반의했다.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될까? 하는 표정도 있었지만 문가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이런 식의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겠습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미지 세탁용 행사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해요. 그건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이지혜를 힐끗 바라봤다. 그럼 공식적으로 모든 직원과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편견을 없애는 워크숍을 마련하겠습. 문가영 씨께서 특별 강사로 나서주시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고 개인적으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가영은 단호하게 대답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 일부는 환호 섞인 박수를 쳤다. 좋은 취지라면 우리도 듣고 싶어요. 라는 목소리도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러자 이지혜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아니 워크숍은 좋다 쳐도 제가 왜 거기 참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잘못이 없는데. 이지혜 씨, 방금도 사과했지만 태도가 그리 성에 있어 보이진 않았습. 실제로 손님에게 상처를 준 건 사실이잖아요. 매니저가 엄중하게 지적하자 이지혜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도 언젠가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로비 한편에서 중년 여성 한 분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유명인이 아니어서 주목받지 못했을 뿐 같은 무시를 당했거든요. 나이도 있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이니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항의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냥 흘려넘기는 경우가 많죠. 괜히 나서서 소란 피우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다른 이도 공감하듯 덧붙였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고 함부로 판단하는지. 문가영이 차분히 이야기하자 점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매니저를 향해 작게 미소 지으며 부탁했다.
강연이나 워크숍을 열려면 모든 직원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 그리고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원해요. 물론이죠.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매니저는 다짐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저희 호텔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책임감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미 영상을 찍은 사람들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어? 벌써 온라인에 퍼지고 있네. 젊은 여성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말했다. 여기 댓글들 봐요. 저건 완전 차별이다. 호텔 직원 태도 진짜 문제 있다. 같은 반응이 넘치네. 이거 큰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다. 아무래도 호텔 측이 서둘러 대응해야 할 듯. 그리고 며칠 뒤 호텔 측은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동시에 편견을 없애는 실천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겠다는 공지문을 내걸었다. 그 소식을 듣고 온라인에서도 관심이 더욱 커졌다. 일부는 이미지 세탁용 아니냐는 비판을 했고 또 일부는 그래도 실천하려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호텔 연회장에서는 격식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워크숍의 진행을 맡게 된 송은영이라고 합니. 저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무심코 지니고 있던 편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자 객석 곳곳에는 호텔 직원과 일반인 그리고 초대받은 기자들까지 빼곡히 앉아 있었다 가운데 열에는 이지혜 역시 어정쩡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먼저 제가 최근에 겪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 나온 문가영이 차분히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이 호텔 로비에서 저는 제가 받은 예약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했음 오해가 있었고 규정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 역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말했지만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분류된 객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객석의 고요함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죄책감 또는 비슷한 경험에서 오는 공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윽고 호텔 매니저 김현욱이 무대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호텔이 추구해야 하는 서비스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입니.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편견에 빠져 상대방의 지위나 외모 혹은 회원 등급 같은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질문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객석 한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다.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지혜였다.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도 사실 처음엔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컸습. 회사에서 정한 규정대로 했고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영상을 보니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례하고 공격적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사람을. 한 명의 고객이자 인간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규정에 맞지 않는 문제로 취급했더라고요. 그녀의 고백에 곳곳에서 희미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사실 사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간 이슈가 되고 외부에서 비판이 쏟아지면서 저도 이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게 됐습. 그리고 제가 말했던 당신 같은 사람이란 표현은 정말 제가 받아도 싸다고 느낄 만큼 끔찍한 말이었더라고요. 말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문가영이 무대에서 부드럽게 답하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많이 다쳤지만 이제 와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 직접 눈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지혜는 자리에서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오늘 이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 스스로가 얼마나 편견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손님을 대할 때 먼저 마음을 열고 경청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의 객석 곳곳에서 박수와 함께 어떤 이들은 눈시울까지 붉혔다.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며 자연스럽게 열린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저는 옛날에 외국인 노동자를 호텔에서 무시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네요. 한 청년의 고백에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목격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친구랑 여행 갔을 때 친구가 장애가 있어서 호텔에서 따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무 귀찮다는 식으로 대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호텔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또 다른 손님이 슬프게 덧붙였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가 겪었던 편견과 차별의 순간들을 꺼내놓았다. 그럴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단단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다.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살았더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었겠죠.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이어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직원 교육뿐 아니라 우리 호텔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늘려보려 함니 누구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5성급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자 문가영이 작게 미소 지으며 제안했다. 워크숍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고 정기적으로 서로 고민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호텔뿐 아니라 여러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필요하죠. 라는 찬사가 터져 나왔다. 잠시 후 이지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직원 중에서 가장 고인물 같다는 평가를 받아왔습. 규칙과 서류를 강조하고 사람보다는 서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건 인간적인 대우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먼저 변하겠습.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열린다면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어떤 이들은 이지혜를 직접 찾아가 손을 잡고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렇게 편견을 없애는 실천 워크숍은 뜨거운 울림을 주며 마무리되었다. 그날 이후 호텔에서는 빠르게 개선된 제도를 발표했다. VIP 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손님에게 친절과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새 지침이 공표되었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 세션이 예고되었다.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재차 발행하며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참,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지네요. 저 직원들 표정이 지난번이랑 달라요. 일주일 뒤 다시 호텔을 찾은 한 손님이 투숙 절차를 밟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나도 조금은 의심했는데 그래도 뭔가 노력하려는 게 보이네요. 옆에 서 있던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반갑습.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프런트 데스크의 새 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하자 손님들은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분명 그 변화의 시작에는 며칠 전 폭발적인 갈등과 그 뒤 이어진 따뜻한 화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자들은 궁금증이 남아 있었다. 문가영 씨, 이 일이 이렇게 잘 마무리됐다고 보시나요? 혹시 외부 언론이나 SNS에서 과하게 확대 해석하는 건 걱정되지 않으세요?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물어보자 문가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 안의 편견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호텔이랑 어떤 법적 분쟁 없이 의미 있는 워크숍과 개선으로 마무리되어서 기쁘고요. 언론에서도 좋게 봐주신다면 저도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날 밤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왔다. 고객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 그리고 저희의 실수를 발판 삼아 누구든 차별 없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대부분이 변화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더 볼 건 없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네티즌이 묻자 다른 누군가는 대답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호텔도 우리도 계속 바뀌어야 하니까. 그러자 또 다른 이가 덧붙였다. 맞아.
근데 이지혜라는 직원분 나중에 인터뷰라도 해주면 좋겠다.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며칠 후 조용한 주중 오후의 호텔 로비에서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한 문가영과 이지혜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제게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요즘은 손님이 와도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이지혜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사소한 일이지만 예전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부터 시작했거든요. Almost on as Ganesh I saw her. 그렇군요. 정말 잘 됐네요. 저도 워크숍 후에 다른 회사나 기관에서 문의가 와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어요. 문과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린 이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겠죠. 제 자신부터 계속 깨달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지혜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악수하며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화해의 웃음을 나눴다. 그 모습은 로비를 지나가던 몇몇 투숙객들이 스쳐 지나가며 목격했고 이내 다정한 분위기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 손님이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아, 저 사람이 그때 영상에서 보이던 그 직원인가? 뭔가 훨씬 온화해 보이는데. 다른 손님이 곁에서 덧붙였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 멋지네요. 로비를 벗어나면서 문가영은 자신의 SNS에 짤막한 글을 올렸다. 다시 방문한 호텔에서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모든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한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해시태그로 편견을 버리자 작은 시작 차나 함께 변화를 달았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공감과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는 스태프끼리 간단한 뒤풀이가 있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 지금 호텔에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해요. 예전보다 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웃으며 건배사를 하자 직원들은 좋은 변화에 일조하게 되어 기쁩니다라며 서로 잔을 부딪혔다. 저도 이렇게 회사가 빠르게 움직일 줄 몰랐어요.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그래도 매니저님 덕분에 마음을 크게 고쳐먹었습니다. 이지혜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자 매니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야말로 직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 앞으로는 이런 워크숍을 계속 이어가고 더 나아가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확대하려고요. 그로부터 또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온라인 기사에서 문가영 편견 깨는 워크숍 성공적 개최 호텔 스태프 전원 눈물 같은 타이틀이 보도됐다. 기사 내용에는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솔직한 대화, 서로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화해의 순간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멋지다,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악플도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결국 이 모든 건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규정과 서류와 등급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할 의지를 갖는지가 중요하죠. 어느 인터뷰에서 문가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이번 일을 통해 더 많은 분이 함께 사는 사회를 고민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끝난 이야기인 듯 보이지만 사실 이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호텔의 내부 시스템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고 이지혜를 비롯한 직원들은 매주 한 번씩 자발적으로 모여 소규모 토론을 진행했다. 오늘 내가 잘못한 응대는 없었나? 혹시 편견에 사로잡혀 손님을 대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들이 오가는 자리였다. 예전 같으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불만을 표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조언해주며 점점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준다고 누군가는 말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편견이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걸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만 하며 외면하면 상황은 나빠질 뿐이고 반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워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온다. 이 말은 곁에서 듣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목소리를 내거나 최소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매니저가 조용히 마무리하듯 말을 이었다. 잠시 뒤 호텔 로비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방문객 2명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회사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냥 참았잖아. 혹시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맞서서 말해볼까?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용기 내서 한마디라도 해보자. 우리도 그리고 세상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게 말이야.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며 조용히 문을 닫는다. 변화를 향한 갈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문과영이 보여준 노력처럼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편견과 내가 보지 못한 불평등이 이렇게도 많았구나라고. 그 깨달음이 곧 성장의 씨앗임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느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으며 기사 말미에 덧붙였다. 좋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해주세.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결국 누군가는 SNS의 공유 버튼을 누르고 다른 누군가는 친구에게 연락해 이 기사 봤어. 재밌고 감동적이야.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나도 나중에 이런 자리에 참여해 보고 싶다. 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조금씩 더 많은 이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어 갈 것이다. 끝으로 다시 호텔을 찾은 손님들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느낀다. 어서 오십시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손님들 역시 기분 좋게 답한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이 중얼거린다. 어쩌면 진짜 5성급은 시설이나 장식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지도 모르겠네. 이렇듯 문가영의 작은 용기와 호텔 직원들의 반성 어린 한 걸음이 만들어낸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편견의 가해자일 수도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조금 더 명확히 깨달았으니 이는 분명 소중하고도 필요한 진보다.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혹시 궁금하지 않아? 우리도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이 호텔을 다시 찾을지,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손님이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지나가던 한 손님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톡을 보냈다. 야, 이 얘기 들어봤어? 대박이야. 다음에 시간 나면 꼭 같이 와서 확인해보자.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 이 사건도 여러 갈래로 가지를 뻗어나간다. 누군가는 아직도 호텔을 불신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진심으로 달라졌구나 라고 박수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갈등이었지만 결말은 화해와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계속될 이야기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면 어떨까요? 한 방청객이 친구에게 제안하며 웃었다. 그래, 이걸 읽는 사람마다 뭔가 느끼고 행동하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지 몰라. 너도 누군가에게 공유해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작은 제안이 바로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접한 독자들에게도 묻는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목격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혹은 어떻게 행동했더라면 더 좋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실 건가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혹은 그 다음 날 이 이야기의 후속편이 또 어디선가 펼쳐질지 모른다. 자, 그럼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